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 한번 쭉 살펴봤어요. 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상 지난 자료가 거래량과 관련돼서만 풀어가다 보니까 좀 반응을 보니 그래도 금리하고 영향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추론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 기간이 2006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자료가요.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하고 딱 2006년부터 추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요. 오늘 자료에서는 좀 다른 자료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금리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정책 부분,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지난번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좀 약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사실상 2006년 1월 달부터 2017년 11월까지 거래량을 갖다가 쭉 나열한 차트인데요. 2006년 1월 달부터 분석된 이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2006년 1월 달부터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거래량이 2005년도에는 어떻게 흘렀는지, 그 이전에 어떻게 흘렀는지 그 부분을 갖다 보여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2006년부터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금리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2006년 1월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좀 갖다 정리해서 그걸로 함께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자료상에서 금리 부분 그리고 정책 부분 같이 표기를 하고, 이거는 서울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지수를 갖다가 차트화 시켜 놓은 자료예요. 역시 각 연도별 월별로 해서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 부분을 표기한 자료죠. 자, 보시면은 2003년 1월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25%였습니다. 4.25%였다가 이게 2004년 11월까지 3.25%까지 1%가 쭈르르 떨어져요. 자, 금리가 저금리 시대 는 사실상 2004년, 2015년 초반에서 거의 막을 내린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기 시작해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몇 차례 인상됐나요? 3.25%에서 5.25%까지 상승하는데 1년, 2년, 3년 3년 동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가 상승하네요. 자, 금리는 상승하는데 집값은 같이 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와 주택가격 상관관계 있나요? 글쎄요. 금리와 아파트 가격 상관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좀 애매하게 둘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와 주택 가격 상관관계 있는 듯 없는 듯 좀 애매하게 제가 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주택 가격은 금리보다는 좀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2003년 1월 달부터 2007년 여인 뭐 짝수월만 표기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원래는 뭐 3월 달에 뭐 정권 인수인계가 나타나니까 3월까지 표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12월 달이면은 그 정권이 사실상 모든 힘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2월까지 해당 시기가 참여정부 집권 시기죠.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 시기고요. 그 다음 2008년 1월 달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님 집권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못 채우시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여기 화살표는 생략했어요. 자,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2003년 1월 달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지난 참여정부 집권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자, 분명 이 상승이 금리하고는 영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말을 갖다 많이 해요. 팩트 아닙니다. 팩트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거짓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 배경. 뭐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제 저서에는 좀 대략적인 부분은 적어 놨어요. 시중 유동성을 갖다가 팽창시키는 좀 토지 보상 그 부분이 한 100조 원의 돈이 2005년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이다 라고 제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금리라는 거는 이 이전에 제 책에 나와 있는 저금리라는 건 이 이전의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기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 100조 원의 자금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었냐? 바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을 폭등시켰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번 그럼 차트를 함께 보시죠. 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003년 10월 29일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10월 29, 그러니까 10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1029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첫 들어서고 나서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이걸 갖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이에요. 효과 아주 좋았습니다. 12구 정책에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 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타 투기과열지분 지정이라든가 뭐 이 당시에도 LTV 그 대출 규제 내용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장 큰 골자는 종부세가 최초 발표된 게 2003년 10월 29일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당장은 세법 개정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되고, 이때 이제부터 부동산 보유세 나가니까 팔 사람들은 미리 팔아라
그리고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어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다주택자 되면 비싼 집 살면 세금 물어야 되니까 주택시장은 이제 더 이상 주택으로 재미 보는 시기는 끝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아요. 2004년 12월 이전까지 급한 사람들 싹 다 팝니다. 그리고 막상 2005년 1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폭등을 하죠. 왜 폭등을 했을까요? 자, 2004년 12월 달까지 급한 사람들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장에. 급한 사람들은 2004년 12월 이전에 팔았고 2005년 1월 달부터 이제부터는 시장에 물량이 없는 거죠. 매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요.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돼요. 가격이 다시 상승하니까 참여정부에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831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요. 양도세 과세예요. 지금 양도세 과세 그러면은 2006년 이전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았나요? 아, 양도세 과세했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월 달부터예요. 그 정책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831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보셔야 될 게 1가구 2주택자 이상부터 양도세를 갖다가 실거래가 과세하겠다. 그리고 양도세율 50% 먹이겠다. 해버리니까 831 정책 역시나 또 겁시장은 움츠러듭니다. 양도세를 과세하면은 부동산으로 번 돈 다 세금 내고 뭐가 남아? 그런데요. 양도세 과세를 땅 하고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네요. 이 당시의 폭등, 그러니까 2006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폭등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역대사상 없었던 폭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06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고 나면은 집값이 올라가지고 위약금 물어가면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고 그 시기가 바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말씀드렸죠.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던 시점 이전에 급한 매물들은 다 팔려 나갔어요. 또 831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된대. 급한 사람들 빨리 팔아. 이후에는 세금 내야 돼. 하니까 이 또 급한 사람들이 다 판 거예요. 자, 그러면 2006년 1월 달에 시장 매물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 매물이 사라지죠.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거죠. 양도세 강화된 만큼 가격이 얹혀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가 너무 분노를 했어요. 왜? 난 이 당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정말 간절했던 사람이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부동산 대책이다. 831 부동산 정책. 늘어난 양도세만큼 주택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시중 물가를 갖다 잡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더 크게 높게 부과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는 케이스 전 세계에 사례가 있나요?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 더 높게 과세를 하겠다. 전 세계에 사례에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세금을 높여서 물가를 잡은 사례가 있는지요. 자, 그리고 2007년 1월 달부터 주택시장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를 합니다. 양도세 과세를 하는데요. 이때 이 주택가격 지수는 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요. 왜? 전 주택시장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다운계약 없이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어요. 이 당시 제가 사실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던 시점이어서 뭐 거의 주말마다 서울 전역을 갖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 당시 가격을 갖다가 다운계약을 쓰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실 이 주택가격 지수는 저는 크게 신뢰는 하지 않아요. 다운계약이 너무 많았으니까. 뭐 예전에 모 장관이 2007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다운계약을 써서 매수했다고 장관은 후보직에서 뭐 물러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2007년도 당시 상황을 갖다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 2007년도 당시에는 그냥 다운계약 없이는 주택 사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MB 정부 때 사실상 이렇게 뭐 갑자기 폭등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전조 증상은 2007년도에 이미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까지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정책들과 시행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살짝 위축이 되다가 시행이 막상 되고 나니 주택가격은 상승하더라.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바로 파리부동산 대책이죠. 파리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상하게 가격은 더 오른단 말이죠. 시장의 매물도 사라지고요. 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 시기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구나.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구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구나. 딱 머릿속에 감을 잡으시는 거죠. 물론 이 때문에 지금 2018년 4월 폭등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월 달까지는 시장이 잠잠하다가 4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한번 폭등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또 입주 물량이라는 게 또 같이 있어요. 이 입주 물량이라는 부분은 좀 이따가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방송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걸로 인해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